민선 8기 광역단체장과 직선사기 시도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각 단체장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는 여러 인터뷰, 요즘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함께 발표되는 것들이 있죠. 해당 단체장을 평가하는 시민단체의 보고서인데요. 그런데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재임 1년 동안의 광주시정을 평가한 보고서가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자치 21 기후식 사무처장과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기후식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요즘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요. 비 피해는 없으셨죠? 네, 다행히 전화 주변에 비 피해는 없었는데요. 네, 워낙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시국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주에서 열리는 시국 기도회 참석을 위해 이동 중인 차량 아니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자매님 또 형제님 몇 분들이랑 함께 지금 평생교육원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그 좀 승용차 아닙니다. 네. 사무처장님이 차량으로 이동 중이셔서 주변 소리가 인터뷰 중에 들릴 수 있는 점, 청취자분들에게 미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참여자치 21이 지난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민선 8기 1년 광주시 시정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의 지난 1년을 평가하며 핵심 키워드로 비민주적 리더십을 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참여자치 21이 이제 전통적으로 시장님 평가를 진행할 때, 광주시장 평가를 진행할 때 지방자치 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광주를 얼마나 잘 끌어가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좀 평가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네. 1년차 평가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평가의 주요 기준이 시민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또 시민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민을 단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과 의사결정의 어떤 동반자로 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민주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로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민선 8기 1년 차는 많이 좀 민주성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민주적 리더십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또 참여자치 21의 평가에서 강 시장의 불통 리더십이 지역 현안과 정책을 둘러싼 밀어붙이식으로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네네. 저희들은 지금 1년 동안 나타났던 강기정 시장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좀 조급하게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기존에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가치들에서 부족한 점들을 좀 차근차근 채워나가기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기존의 어떤 정체성을 좀 외면한 채 좀 광주다운 비전 이런 방향에서가 아니라 좀 그런 걸 훼손하는 방향으로 너무 과하게 개발 사업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네.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들을 많이 훼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비민주적 리더십이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강기정 시장의 그런 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자치 21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광주시정 1년 평가 보고서 내용에 강 시장이 듣기에 꽤나 아픈 내용들이 많이 실린 것 같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강기정 시장의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 민선 7기나 다른 지자체와 많은 비교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민선 7기와 비교를 했을 때 민선 7기까지 오면서 지역사회에서 발전시켜 왔던 시민 참여의 다양한 제도, 또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들 이런 것들이 더 약화되었다. 뭐 정보공개 청구 같은 이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정보의 원문 공개율도 많이 더 하락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정신에 많이 좀 부합하지 못한 시장 운영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과 전혀 소통이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셨는데요. 인터뷰 이후에 광주시에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측과 좀 대화를 해본 바로는 아직까지도 특별한 접촉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제 그 상생과 관련된 대화를 모든 협상이 다 종료되어서 협상력이 없을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광주시는 처음에 이 복합 쇼핑몰 유치 사업을 추진할 때 만들었던 그런 매뉴얼 내만 의존해서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참여자치 21이 실시한 시정평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광주시정을 평가한 참여자치 21의 보고서 분량이 또 화제를 모았는데요. 무려 12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단체장을 평가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참여자치 21이 시정 2년차 평가나 4년차 평가를 할 때에는 좀 방대한 자료집이 나오기도 합니다. 1년차에는 조금은 이제 정말 이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자료집이 길어졌던 거는 가능하면은 이것을 너무 시장의 어떤 시정에 대해서 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근거를 충분히 좀 정량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평가서가 나오게 되었던 거고 그런 것이 이번 평가서가 좀 길어지게 된 이유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평가 어떤 방식을 거쳐서 진행됐나요? 저희들이 이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 과정을 거쳤고요. 좀 저희들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 여론조사나 또 이제 전문가 설문조사 그리고 지역에 존경받는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셔다가 전문가 간담회 등을 또 함께 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네. 2610번을 쓰시는 애청자님께서 벌써 민선 8기가 들어선 지 1년이 됐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광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건 아무래도 복합 쇼핑몰 건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안전 운전하시고 방송 응원합니다. 라는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무처장님. 그런데 일각에서 참여자치 21이 민선 8기 1년을 맞은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한 직무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직무능력 평가를 물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인데요.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라는 비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평가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 평소와는 다르게 대시민 여론조사까지 실시했던 것은 저희 자체 평가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대시민 여론조사 문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선관위의 자문을 거쳤던 겁니다. 이 자문을 거쳤을 때 그 4번 문항을 앞에 배치하면 안 된다거나 하는 말을 선관위에서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문항과 관련돼서도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었습니다. 단지
5개의 그 1년 동안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문항들이 시장의 어떤 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의 의견은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어떤 생각들도 반영할 수 있게 없다라는 문양을 좀 넣어달라. 이것이 선관위의 유일한 개선책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집어넣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지금 평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여자치 21의 평가를 제외하고서도 강 시장이 취임 1년 차를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은 1년 동안 직무평가를 진행해왔던 리얼미터의 어떤 평가 과정을 보면 집권 1년 차에 비해서 거의 10% 이상 좀 직무평가 부정 비율이 높아져 있었고요. 또 심지어 저희들의 직무평가 설문 여론조사도 훨씬 낮은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시민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광주시정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지 또 불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좀 더 발전적인 시정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참여자치 21이 이번에 공개한 시정평가 보고서에 긍정적인 평가 내용도 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광주다음 통합도로 같은 정책은 전국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복지의 공공성이 약화되는 추세인데 광주시와는 아주 꿋꿋하게 이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예산, 조직, 또 사업 계획 면에서 모두 굉장히 훌륭한 계획이라고 봐서 좀 저희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인사청문 제도를 좀 강화하는 방안이랄지 또 시장과 또 산하 어떤 단체 장의 임기를 통일한 거랄지 이런 식의 혁신안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저희들이 평가했었습니다. 네. 5234번을 쓰시는 애청자님께서 기호식 사무처장님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참여자치 21에서 시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시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강 시장님이 겸허한 자세로 잘 수용해 광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 보내주셨고 수도권 정혜호 야구부님께서 찬미예수님 전라도 광주에 함께하는 세상 함께 돌아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좀 전에 그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자치 21이 이번 강기정호 1년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사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광주시정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일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른바 불통시장이라고 불리며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2일 광주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1차 간담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서로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님의 태도도 사실 첫 번째 간담회는 우리 한번 싸우자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대화를 하러 나오셨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최대한 좀 함께 서로 입장을 듣고 나누었다는 점에서는 좀 생산적이고 좀 소통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해서 아주 야박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그래도 진행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강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공개 토론을 한 것이 지난 1월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요. 첫 번째로 가졌던 토론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격앙됐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선은 뭐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재단해 버리신다거나
또 중간에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끊고 들어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해버린다거나, 그래서 도저히 이제 좀 정말 대화하려고 나오셨나 이런 정도로까지 저희들이 또 좀 머리분결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그랬군요. 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이영진 빈첸시오님께서 파이팅이라고 해주셨고 준준브로우님께서 오늘도 본방사수 화이팅이랑은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적인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땠습니까? 주로는 이제 지금 현재 광주의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정책 토론이 좀 중심이었고요. 아까 잠깐 뭐 언급되었던 고가 쇼핑몰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풍암 호수공원에 어떻게 만들어갈지 문제랄지, 와이벨트 같은 어떤 정책 공약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2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개체 조사들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지금 제1, 2 시립 요양병원 등의 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장애인 이동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시와 시민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발전적인 어떤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보자, 이런 취지로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끝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지역민들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광주시가 시민이 살기 좋은 그런 어떤 지역이 되는 거, 이것은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 71일이 모든 것을 항상 올바른 주장만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깨어있는 시민의 마음으로 시 행정을 좀 감시하고 비판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 71일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이었습니다.